안녕하세요, 쌈자의 리뷰 쌈자입니다. 이번 화는 비둘기 커플의 이야기와 조금씩 다가가는 곰곰 커플과 익송 커플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저번 리뷰에서 예상했듯이 정말 익준이가 준환이와 익순이를 이어줬습니다. 밤 12시 심야 우등버스를 타겠다는 익순이의 연락을 받고 늦어서 버스표를 예매해달라는 준환이의 말에 11시 30분 버스를 고를 수도 있었지만 익순이와 같은 12시 버스를 예약해줬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한다고 했던 준환이와 준환이의 사진을 핸드폰 배경으로 설정한 익순이를 보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채고 몰래 만날 수 있게 도와준 것이죠. 게다가 주말 저녁 6시 가로수길에서 서로 보기로 약속했는데 약속 당일 해열제를 먹어도 익순이의 열이 떨어지지 않아 익순이는 약속에 못 나간다고 준환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병원 응급실에 익순이를 데려다준 익준이는 도재학 선생에게 준환이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약속이 있었다는 걸 듣게 됩니다. 익준이는 단번에 준환이와 익순이가 만나려고 했다는 걸 깨닫고 응급실에서 수액 맞는 익순이를 뒤로하고 방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방에서 준환이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왔다며 넌지시 귀띔해줍니다. 익준이는 익순이가 수액 다 맞을 때까지 1시간 정도 방에 있을 거라면서 친절하게 만날 타이밍까지 알려줍니다. 덕분에 준환이와 익순이는 응급실에서 만나고 준환이도 익순이의 핸드폰 배경화면을 보면서 마음을 알 수 있었죠. 이 정도면 진짜 익준이가 스리생 공식 오작교네요. 응급실에서의 극적인 재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준환의 응급콜로 다시 헤어지게 되는데요. 떠나는 준환은 익순이에게 나중에 다시 제대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눌지 기대되네요. 석형이도 미나에 대한 고민을 끝낸 거로 보이는데요. 익준이와 정원이랑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민하가 아이스크림을 사오고 석형이에게 주는데요. 민하가 익준이의 장난을 받아치는 모습에 밝게 웃는 모습을 보이죠. 석형이가 민하를 좋아하는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민은 끝냈고 생각을 정리하는 중이라는 석형이가 과연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설악산에 가자는 구구주와 설악산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민하의 부모님이 만날 것 같은데요. 이때가 마지막 고백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나기를 피하는 익송 커플의 모습에도 뭔가 변화가 보였는데요. 비를 피해 뛰어가던 두 사람은 우연히 손을 잡게 됩니다. 두 사람은 손을 놓고 익준이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괜한 말을 하면서 뛰어가죠. 앞서가는 익준이를 바라보는 송하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사실 옛날에 송하도 익준이를 좋아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송하의 과거 회상에서 익준이가 줄 게 있어 만나자는 문자에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던 송하는 어디로 가냐고 답장합니다. 익준이가 답하기도 전에 나갈 준비도 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오랫동안 익준이의 답장을 기다리던 송하는 다음에 보자는 문자를 받고 엉엉 울고 맙니다. 이 당시 익준이도 송하를 좋아했고 선물을 주면서 고백하려 했지만 송하에게 선물을 주기 전에 석형이와 술을 마시면서 석형이도 송하를 좋아했고 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0살 시절 익준이는 사랑보다 우정을 선택했고 송하에게 고백하지 않았던 것이죠. 20년의 세월을 지나 드디어 두 사람의 사랑이 다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둘 다 다른 이유로 사랑을 접지 않고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커플의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잘 비치지는 않지만 고생하시는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영상의학과, 그리고 응급의학과 의료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목보호대를 하고 목에 파스까지 붙여가며 일하는 간호사들과 사선을 넘나드는 환자들을 잘 돌봤지만 환자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의 땀방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고생하는 모든 의료진분들 파이팅 하시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